네,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은영 소장이 주목한 숫자 뭐죠? 네, 저는 70을 갖고 왔는데요. 70%. 뭐예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그 60%를 탈환하기 직전에 지금 숫자들이 나와서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총선 끝나고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0%를 갖고 온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 집권 초기 일기 첫 번째 해에 그 한 중간 정도 그 중반부에 그 평균 지지율이 한 73%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상승하는 추세가 70%를 넘어설 것인가, 재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궁금증 때문에 이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70%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게 제일 첫 번째 조사 때가 81% 나왔었거든요. 취임 직후. 네네. 예. 5월 30일인가 그때 조사된 걸 보면 81% 나와서 예.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우리가 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70%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3년이 이제 다음 달 5월 9일, 10일 그날이잖아요. 네. 예. 집권 4년 차 들어가는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 갤럽 자료를 보니까 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한 30% 초중반대였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40% 초중반대였는데. 근데 60을 넘어 70? 그러니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멘텀이라는 조건을 하나를 달았는데요. 사실은 그 3년차 때 지지율 반등하는 것 자체가 있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있는데 그게 이제 50%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 임기 중반 이후 패턴을 보면은 중간 평가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야당과 언론이 실정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들이 차별화를 하면서 탈당하면서 임기 말이 행복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청와대 터가 안 좋다, 뭐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거와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와 함께 당 지지율도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또 총선 결과가 좋게 나오니까 더 또 상승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밴드웨건 효과인데 사실은 이것과 함께 그 당 대표 또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일자리 발언을 하셨고 이해찬 당대표도 이제 열린우리당 실패 반복하지 않겠다. 또 그렇죠. 이낙연 저 당선자도 묵직하지만 과제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당이 너무 이렇게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는 뭔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총선 승리까지 겹치니까 네네. 대통령 지지도가 날개 다친 듯 더 올라가는데 예.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정말 70까지 갈런지. 예. 물론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코로나 완전 종식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빅데이터 상에서 대통령 언급은 어때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한 17만 7천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감성어 긍부정 비율이 46.1인데 30.9 부정 비율이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가장 높은 그 긍정 비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50을 이게 넘을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정치인이나 긍정 비율 50. 그렇죠.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 비율이 50%를 넘은 걸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궁금하고 그 키워드 자체도 보면 이제 총선이 1위여서 역시나 총선 승리에 대한 어떤 아까 뭐 밴드웨건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준 만큼 이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앞으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 감성어 보면은 지지한다, 잘한다, 공감한다, 자랑스럽다, 승리하다 이런 단어들 역시나 총선에 영향이 있고요. 맞아요. 부정은 보면은 이제 위기, 뭐 폭망, 걱정, 가짜 이런 단어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럴까봐 우려감. 우려한다. 예, 맞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3, 4월 같은 기간 비교해봤더니 그때는 37.4 대 40으로 부정 비율이 조금 더 높았더라고요. 예, 확실히 한 10%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효과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지지율이 올라간 높아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네. 좀 깜짝 놀란 게 이탈리아가 그 난리인데도 거기도 올라갔다고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올라갔대요? 27%포인트인데 맞아요. 상당히 높더라고. 71%. 지지율이 예. 71? 예. 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오히려 음. 좀 역설적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지금 세 개 국가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베 총리 일본 총리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만 지지율이 떨어졌고 네. 나머지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앙헬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79%까지 와. 올랐거든요. 80, 어마어마하게. 80까지 가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1%인데 워낙 떨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 위기 상황에서는 좀 힘 실어주자가 또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 네.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로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데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나라들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 팀장이 주목한 숫자는 저는 이제 40이라는 숫자를 가져왔거든요. 그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21대 국회에 대한 긍부정 비율인데 40.8 대 31.1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높았으면 기대감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좀 낮아요. 긍정 비율이 40.8. 40이에요. 이제 막 끝난 투표 결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언급량도 한 3만 1,000건이어서 대통령보다도 언급량은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네. 긍정 감성어 보면 뭐 기대하다, 바라다, 응원하다, 희망 이런 단어들 보이고요. 뭐 해결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부정은 보면은 경제 위기, 막말, 뭐 견제, 반대 이런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키워드들 쭉 보면은 역시나 경제를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좀 경제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 그렇죠. 경기, 민생, 맞아요. 밥벌이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혁인데 결국에는 언론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 많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엠번방 사태도 계속 좀 아직도 예의주시하는 이게, 있네요. 사안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21대 국회에서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이 두 번째로 나온 거 보면 여기서 경제와 개혁에서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요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제 우선 해야죠. 네.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인데 네. 이번에도 절반 이상이 초선이잖아요. 네. 네. 초선 의원에 대한 긍정 비율은 더 높죠.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41.3이니까 채 1%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리고 부정 비율은 대신에 23.4로 한 8%포인트 낮거든요. 그래서 긍정 감성어들 보면은 좀 새로운 정치, 균형 잡다, 뭐 희망, 힘 있다 이런 단어들이어서 예. 기존의 어떤 정치하고는 좀 힘겨루기를 해주면서 균형을 잡길 바라는 국민들의 좀 어떤 열망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부정 감성어는 쉽지 않다, 우려, 뭐 어정쩡한 이런 단어들인데 역시나 초선 의원들이 가서 바로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적응하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걱정들을 하고 계시네요. 여전히 이번에도 50대 남성 국회의원이 압도적이죠. 네. 네. 거기에 대한 그 긍부정은 어때요? 이게 상당히 나쁩니다. 22.9 대 61.9니까 와, 부정이 61.9. 61.9예요. 그러니까 기성 어떤 정치에 대한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이렇게 있고요. 부정적인데 또 어떻게 다들 당선이 됐을까? 참. 그게 지금 그게 오남변, 뭐 노청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50대 남자 변호사가 거의 뭐 80% 그다음. 가까이고 노청년은 저기 노동자 청년 여성 여기는 거의 좀 굉장히 낮게 거의 몇 명 네, 없죠. 네. 그나마 여성 의원 비율은 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원래는 30%를 좀 목표했는데 예. 지금 19%밖에 안 됐죠. 그래도 아무튼 21대 국회는 변하기를 바라는 민심은 분명히 맞습니다. 있군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예전보다 그 얻은 득표 수는 좀 올라갔다라는 그렇죠. 분석들이 나와서 예. 또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알겠고요.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 팀장이 다음에 주목한 숫자는 뭡니까? 237이라는 숫자거든요. 그건 뭐예요? 237만이라고 이번 주에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3월 고용 동향인데 예. 구직 활동 계획이 없어서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7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이고요. 이 쉬었음이라는 거는 이제 일할 능력이 있지만
뭐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같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일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에 지금 최대 수치라고 예. 합니다. 일자리 구해봐야 안 된다 하고 맞아요. 포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구직 단념자도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13개월 내 가장 높은 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직 단념이라는 게 진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경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일자리 있겠느냐라는 마음들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SNS상에서도 그런 게 다 드러나죠? 일단은 경제라는 키워드로 분석해봤더니 긍부정 비율이 26.3 대 45.3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어인데 감성어 자체도 조금 좀 강합니다. 뭐 망하다, 최악, 흉흉하다, 무너지다, 침체되다, 위축되다. 그러니까 어렵다를 좀 넘어선 듯한 예.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34.4 대 33.9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비율이 한 12% 가까이 올라갔고 긍정 비율도 8%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긍정 감성어도 그때 당시에는 성장하다, 기대 최선이었고 부정도 어렵다, 위기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무너졌다, 흉흉하다, 최악이다, 망했다 이런 단어들 나오는 예. 걸 보니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경제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너무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조금 네. 안정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네.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계속 심각한 상황이라면 지금 국제 교역 그다음에 뭐 여행 뭐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당한 타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심지어 대기업에까지 지금 파급을 미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네. 그렇죠? 그 일단은 저는 부정비율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현재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힘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이 이후에는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면 부정 감성어 비율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치권 뭐니 해도 지금은 경제 민생에 최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은영 소장도 관련된 숫자 꼽아오셨죠?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10명 중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성인 3,7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물어봤는데 예. 응답자 77.8%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약간 응답차가 났었어요. 그래서 구직자인 경우에는 한 67.3%, 10명 중 7명이 채용 연기나 중단으로 인한 취업 지연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예. 그다음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 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두 번째로 좀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예. 직장인들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 비용 증가가 52.2%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급휴가 등으로 인한 고정 월급 감소가 38%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한 예. 직장이 있는 사람도 38%나 월급이 깎이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활체감도가 지금 굉장히 높게 느끼고 있어서 위기감을 상당히 좀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퇴직, 휴직 이거에 대한 SNS상 반응 어때요? 한 달 언급량이 한 4만 7천 건 정도 되고요. 긍부정 비율이 27.9 대 40.2인데 긍정은 약간 희망에 대한 목소리고요. 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뭐 희망 가능하다, 위기 극복 이런 단어들이고 부정은 힘들다, 어렵다, 부담, 충격, 불안, 최악, 큰 타격, 상실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미 퇴직했거나 그렇습니다. 휴직 권고 당하거나 네. 그런 거로군요. 그게 이제 키워드에 드러나는데 2위가 무급휴직이고 3위가 육아휴직인데 이게 좀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7위가 예. 이제 희망퇴직 이어서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회사에 떠밀려서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도 그냥 어차피 이참에 그냥 아이들도 집에 있으니 쓰자 그리고 희망퇴직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아마 부정 비율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 경제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절망적인 표현들은 없는데 이 사태 좀 길어지면 역시나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라는 여론조사 보도도 있었어요. 네, 아까 그 동일한 기관에서 사람인에서 조사한 건데요. 심하다라는 응답이 66.8, 보통 수준이다라는 게 26.2, 약하다는 게 7% 순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언제쯤 회복되겠냐. 그거를 한 평균 7.3개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 평균 7.3개월도 막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다들 이제 금년 안에는 약이 나온다지 않아? 뭐 그냥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백신 개발만 지금 기다린. 그게 나오면 또 많이 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응답자 또 60.3%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질 것이라고 그거 봐요. 전망을 했거든요. 더 심해질 거다. 예. 예.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일단은 필수적인 소비도 지출을 다 최소화하는 게 64.6%가 돈을 안 쓰는 걸로 지금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요 또. 그리고 그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 위주로만 구입하겠다가 소비를 중단, 그러니까 취미 등 필수가 아닌 부분의 소비를 중단하겠다 45.1, 저렴한 제품 서비스 위주로 구입하겠다가 35.4, 그다음에 이제 투잡 등 부업을 시작해 보겠다가 11.1%, 그다음에 빚을 얻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10.1, 보유 자산을 매각하겠다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 어려움 앞으로도 더 심해질 우려도 있다. 네. 그러니 정부 정치권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 기대감 모아줄 테니 지지도는 올려줬다. 그렇죠. 네. 응답하라 이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